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잊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과 급등 타이밍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 그리고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급등 타이밍 구독자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엄청난 속도로 지금 조만간 2만 명 돌파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뭐 보답을 드릴 수 있는 것, 관심에 대해서 보답 드릴 수 있는 거는 보다 정확한 보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매매에 도움이 되는 직접적인 정보들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분석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10,000분 돌파 이벤트로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향후 1,000조원 시장으로 지금 이제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 이 자율주행 산업 전망, 지금 기술부터 해가지고 투자자 여러분들이 매매 포인트로 삼으셔야 되는 핵심적인 이 포인트들 그리고 이제 관련된 종목들까지 총 정리를 해놓은 이제 보고서, 일전에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이벤트로 드렸었던 로봇 보고서 같은 경우는 뭐 50% 급등도 나오고 상한가도 급등 나오고 100% 급등도 나와서 굉장히들 좋아해 주셨는데요. 해당 자료집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시작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쪽으로 안 좋은 소식이 떨어졌죠. 지주회사로 볼 수 있는 두산 쪽에서 바로 이제 블록딜을 쳐버리는, 두산이 또 두산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단언컨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잔 파도일 뿐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큰돈 벌 기회가 오고 있는 것이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두산중공업으로 아직 수익을, 두산 에너빌리도 아직 수익을 못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 타이밍, 이 신호를 지금 기다리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가는 원정 대장주 종목들 찾아보실 수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두산 지금 6천억대 블록딜 터졌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촬영일자 8월 31일인데요. 좀 급락했죠. 한 6% 7% 정도. 지금 이 블록딜 사태가 아니었다라고 하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주가가 지금 한 1년 정도째 지속적으로 좀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원인을 아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급등 타이밍을 딱 이제 아실 수가 있게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원전 업계 추산 글로벌 원전 시장, 지금 이제 대형 원전이 계획되어 있는 것만 한 800조 원 규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금액들을 포함을 해서 유럽 쪽의 텍소노미 금액들, 이제 뭐 사용 후 연료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추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 1600조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라카 원전 우리나라 쪽에서 해외 원전으로서 이제 첫 수출이 나가줬었는데, 해당 원전 수주를 통해서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이제 뭐 고용이라고 하던가 굉장히 수십조의 경제 효과가 나왔다. 단일 수주 금액으로서 대한민국 경제를 바꿔버릴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어마무시한 모멘텀이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대세 상승의 주요 신호로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우려가 기대감으로 바뀌고요. 테마가 숫자로 바뀌는 순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이 또 두산을 했습니다. 지금 모회사 두산 쪽에서 에너빌리티의 지분 6천억 규모의 블록딜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해당 뭐 블록딜에 대한 목적, 그러니까 지분 4.5%를 팔기 위한 그런 목적은 차입금 상환 그리고 신사업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제 목적을 했어요. 일단은 지분 매각을 하게 되면서 두산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핵심적인 자회사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지금 이제 뭐 본사 사업까지 두산타워를 버릴 정도로 지난 2년 동안에 굉장히 고강도 긴축을 진행을 했었는데, 해당 부분에 있어서 살린 핵심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은
경영권을 잃으면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추가 매각을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했는데 뭐 이거는 약속을 하지 않아도 추가 매각을 더 이상 못 해요. 지금 현재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됐었는데 지금 이 채권단 관리를 조기 졸업을 했어요. 2020년 이후로 굉장히 고강도 긴축을 진행을 해서 경영 정상화에 성공을 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 구조조정의 마지막 퍼즐로서 유증을 선택을 했습니다. 최근 한 3년 정도 동안에 연이은 유상증자를 펼치게 되면서 주주에게 손을 빌려서 좀 경영을 정상화를 하는 그런 비판들을 많이 받았었어요. 3조 원이나 되는 큰 자금을 주식시장에서만 이제 끌어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번에 21년 말에 1조 5천억짜리 규모 유증 같은 경우 이제 해당 부분이 그 신규 상장이 진행이 됐죠. 지금 연이은 유증 때문에 해당 1조 5천억짜리 3차 유증 물량에 대해서는 우리 사주 유증이 청약이 미달랐어요. 기존의 1차, 2차 같은 경우 뭐 종업원들이 이제 대출까지 껴가지고 이런 청약을 진행을 해가지고, 왜냐면은 유증이 그냥 나쁜 게 아니라 뭐 구주주 입장에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현재 주가보다 굉장히 싼 할인된 가격으로 주식수를 이제 취득을 할 수 있는 또 긍정적인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업계 추산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 사주 같은 경우는 회사가 괜찮아지겠다 그래가지고 1차 2차 유증 같은 경우는 청약을 풀 청약을 했는데, 이번에 지금 1조 5천억짜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한 90% 청약이 미달이 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판 지주회사 두산 같은 경우는 과거 은행 대출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서 해당 두산 에너빌리티 유증을 참여를 했어요. 그럼 이제 책임 경영 입장에서 해당 이제 유상증자를 참여를 했다라고 하면은 팔면은 안 되는데, 지금 이거를 고점 구간에서 차익 실현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유증 이유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두산이 상당히 억울하다 이거예요. 지금 3조 유증 물량이 나와주고 나가지고 한 번도 안 빼놓고 전부 다 대세 상승을 했거든요. 지금 19년 유증 발행 5,500원부터 해가지고 지금 단계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15,000원 이상까지 1차 유증 200% 상승을 했죠. 지금 이제 2020년도 말에 진행을 했었던 유증 같은 경우는 발행가에 거의 한 30% 할인되었었던 10,000원도 안 되는 유증가액이 단기적으로 지금 3배가 뛰는 200% 대세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지금 3차 유증 욕을 진짜 많이 먹었었습니다. 3차 유증 때가 3차 유증 당시 때 유증 발행가액이 그래도 이때보다 가격이 굉장히 쌌었던 13,850원 이 자리부터 이제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 이 구간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8월에 외국인들 쪽에서 두산에너빌리티 매수를 굉장히 강력하게 진행을 했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현재 이것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유증을 하기만 하면은 지금 이제 보이시다시피 결과를 내줬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는 게, 이 두산의 경영의 방향성에 있어가지고 돈을 일단 끌어온 거는 뭐 욕먹고 좋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 그 돈을 통해서 무엇을 하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냥 지금 이제 구조조정을 진행을 해서, 그러니까 경영이 악화가 돼가지고 채권단의 손을 빌린다라고 하면은 이게 회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근데 두산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단기간에 조기 졸업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칭찬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은 지금이 고금리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고금리 상황. 이 금리가 너무너무 높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은행 입장에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 회사 신용도에 따라 가지고 금리가 우대가 된다라고 이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탈원전 정책 진행이 되고 나가지고 업계가 아예 그냥 고사 상태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2020년 같은 경우는 적자 전환을 할 정도로 사업이 굉장히 악화가 됐었는데, 그렇게 적자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은행들에게 그런 이제 기업들에게
은행들이 사실 좋은 금리로서 우대 금리로서 주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특히나 지금 상황이 엄청난 고금리 상황이고 이 고금리 상황이 단기적으로 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재무구조의 정상화를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고, 주력 사업과 미래 먹거리의 성장세가 지금 확실한 상황에서 재무구조가 이 고금리 상황에서 결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럼 바꿔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대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부채 비율이 너무 높은 기업들 중에 이런 재무 건전성을 확보를 하지 못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반년 1년 정도 안에 금융 비용이 급증을 하게 되게 되면서 굉장히 이 회사들이 안 좋아지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 고금리 상황이 적어도 2년 3년 정도 동안은 굉장히 유지가 된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고, 이런 시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 되는 게, 금리가 높다라고 하면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와주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뭐 미국 채권도 3% 하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 3%씩 이자를 주는데 웬만한 주식 같은 경우는 자금의 선택을 받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바꿔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 있어가지고 초과 수익률을 낼 수가 있는 성장성이 담보된 섹터 같은 경우는 다른 주식에 대한 그런 자금들이 모조리 이 성장세 섹터 속으로, 초과 수익률을 기록을 할 수 있는 섹터 쪽으로 집중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고금리 상황 속에서 부채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그러니까 경영 정상화가 진행이 안 되는, 재무 구조가 건전성을 띠지 못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진짜 망할 수도 있는 시기인데, 지금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두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지금 이제 이 두산 오너 쪽에서 굉장히 빠르게 대처를 잘했다, 이걸 이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두산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 동안의 최악의 경영난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박정원 회장이 이제 4세대로서 지금 이제 취임 전후로 해가지고, 박정원 회장이 2012년도에 이제 취임을 했었죠. 이 취임 전후로 이때까지는 굉장히 어마무시하게 업황이 좋았단 말이죠. 원자력 발전 쪽이. 특히나 우리나라가 이제 09년도 이때 이제 바라카 원전 수주를 하게 되면서 두산 쪽의 수주 금액이 역대 최고치를 매해 갱신을 하고 나갔어요. 근데 여기 이제 후쿠시마가 2011년 원전이 폭파 사고가 나타나게 되면서 지금 여기서 이제 단기적으로 글로벌 원전에 찬바람이 쌩하고 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11년 이후로 지금까지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후쿠시마 쪽의 원전 사태로 인해서 주력 산업인 원전 발전이, 원자력 발전이 10년 동안 고사 상태였다. 특히나 지금 이제 2011년부터 해가지고 한 2016년도까지는 그래도 두산 쪽에서 먹고 살만했어요. 왜냐고 하면은 두산 쪽의 주된 먹거리가 해외 쪽 수주보다는 국내, 우리나라가 원전 발전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30%에 거의 육박을 하고 있죠. 지금 이걸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국내 원전 같은 경우는 신규 건설이 된다라고 하던가, 뭐 신한울 3호기 4호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신규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노후 원전들을 정비를 하는 사업들에 있어가지고 수주 금액들이 두산 쪽에 계속적으로 쌓여지는데, 이 17년 이후부터 해가지고 전 정권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이때 이후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작살이 났다. 그래서 2020년에 말도 안 되게 이제 적자까지 기록을 할 정도로 완전 이제 고사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까지 끼다 보니까 2020년에 적자까지 빠지게 되면서, 특히나 이때 당시 건설업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되는 과정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쪽이 자회사인 두산건설에다가 지원을 너무 많이 했어요. 굉장히 무리하게 지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면서 팬데믹까지 9회 말 그냥 말로 홈런으로 때려버리다 보니까 이렇게 건실했었던 대표 기업이 유동성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글로벌 탈탄소 움직임이 진행이 되겠죠. 원전 발전과 함께 이제 두산 쪽에서 이 석탄화력 발전, 이게 주력 사업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완전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살아날 확률이 굉장히 적겠고 2017년 신한울 3호기 4호기 건설이 무기한 연기가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원래 수주액이 한 10조 정도가 넘어가게 됐었는데 해당 수주 금액이 반토막이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 적자 전환이 됐었고 여기서 굉장히 빠르게 그냥 채권단 관리 쪽으로 전환이 돼서 그래서 이제 긴축 경영으로서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이제 2년 정도 만에 채권단 관리를 탈출을 했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 업계에서도 박수를 쳐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업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못 팔 자회사는 없다. 핵심 미래 먹거리를 싹 팔아먹고 4호까지 팔아먹으면서 지금 이 채권단 관리를 탈출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주요 자산들을 매각을 했고요. 핵심 자회사로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첨단 소재 쪽에서 볼 수 있는 이 두산솔루스를 팔았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팔았고요. 두산건설 같은 경우도 결국에 작년까지는 지켜내다가 이번에 이제 사모펀드 쪽으로 팔았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룹 본사 두산타워까지 매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렇게 강하게 긴축을 한 거는 맞는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업황이 괜찮아진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긴축을 해서 회사가 쪼그라들기는 했지만 반등의 그런 이제 기미가 마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중요한 부분은 정권이 바뀌게 되면서 주력 사업인 원전 생태계가 정상화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미래 먹거리로서 굉장히 고강도 긴축을 진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았었던 이 섹터 신재생 에너지 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역점 사업으로서 집중 육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하게 수소 전지 쪽 지금 이제 그러면서 원전에서 수소를 생산을 하는 이 수소 터빈까지 해가지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로봇까지도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로봇 같은 경우도 두산 쪽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해당 지금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들은 잘 지켰다. 이렇게 이제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박정원 회장 같은 경우는 두산의 박정원 회장 같은 경우는 고려대 경영학과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보스턴대 경영학 석사 그러니까 재무라던가 기업 경영에 있어서 빼놓을 수가 없는 전문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KBS에서 재계 50명 여론조사를 진행을 했을 때라고 했을 때 총수 경영 능력 평가에 있어서 롯데 신동빈 회장이 이어가지고 지금 이제 박정원 회장이 2위로서 최상위권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지금 이제 기업의 그 규모를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최상위권 평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 2020년에 굉장히 위기를 빠지고 나가지고 굉장히 발빠르게 구조조정을 했다. 그래서 채권단 관리를 2년 만에 조기 졸업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매각이라 아니면은 팔아먹었었던 구조조정의 칼날을 피한 핵심적인 자회사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실적이 반전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 성장으로서 궤도에 진입을 했다라고 하는 거겠죠. 작년에 지금 2020년에 적자 나왔었던 두산에너빌리티가 21년 실적 다시 흑자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두산바켓 같은 경우도 매출이라고 하던가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 30% 육박으로 성장을 했어요. 밥캣 같은 경우도 지켰죠. 안 팔고. 지금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이 300%가 넘었어요. 엄청나게 불안정한 상황이었는데 왜냐면은 지금 2011년 이후로 10년 동안을 제대로 된 이제 매출이 나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은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차입이 지속적으로 쌓였어요. 지금까지는 금리가 완전 제로 금리여가지고 버티면서 가다가 이게 이제 터져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최악의 유동성 상황으로 빠졌었죠. 근데 여기서 일단은 오너의 굉장히 발빠른 대처로서 그룹이 기사회생에 성공을 했다. 그래서 이 가스터빈, 수소, 로봇 등 미래 신사업이 핵심 사업으로서 성장을 했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여기서 지금까지 매각 기조로만 나오고 있다가 두산 쪽에서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이쪽에서 국내 1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 테스나를 인수를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두산솔루스 쪽이 OLED라고 하던가 첨단 소재로서 지금 이제 전자 비지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펼쳐지게 되면서 그룹의 핵심적인 미래 먹거리로서 굉장히 잘 커 나가고 있었는데 이거를 팔았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신사업 모멘텀으로서 반도체 쪽을 이제 인수를 했다. 그래서 이제 테스나 같은 경우도 두산 테스나로 이제 바뀌었죠. 여러분들도 검색을 하시게
펼치게 된다라고 하면 두산 테스나 이렇게 나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성장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것으로 또 기대가 되고요. 그러면서 기존에 진행이 되고 있는 첨단 소재 사업과 시너지를 지금 이제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두산 쪽에서 굉장히 기사 회생을 했다. 이렇게 이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두산 같은 경우는 주가가 굉장히 저항이 나와주고 있었어요. 지금 이제 국내 원전 사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수주 금액의 상당 부분이 그러니까 요즘 들어가지고 뭐 해외 원전 세일즈다 어쩐다 저쩐다 사우디 원전 수주한다 뭐 동유럽 수주한다 하고 하다 보니까 해외 수주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해외 수주가 대부분이 아니라 수주 금액의 상당 부분 같은 경우는 국내 원전 사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원전 생태계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예상이 됐었던 내용들 같은 경우는 전 정부에서 원전 뭐 연장 같은 경우도 그냥 중단을 했죠.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서 원래 신규 건설이 되기로 계획이 돼 있었던 해당 내용들 같은 경우도 전면 중단을 해버렸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좀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 정권이 바뀌게 되게 되면서 핵심 사업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이 국내 원전 사업이 정책 기대감으로써 이게 괜찮아지겠구나.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해외 원전 같은 경우는 두산 입장에서 컨트롤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결국에 글로벌 원전 기업들과 경쟁을 붙어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이 국내 원전 사업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 쪽으로 이렇게 밀어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얘가 어떻다? 계산이 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내용들 같은 경우는 현재 뭐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주가가 어마무시하게 펌핑이 됐었던 내용들 같은 경우는 이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올라갔었던 거는 해외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물론 있겠지만 이 내용이 아직 정상화가 안 된 실적적인 부분이 이거는 계산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3년치 5년치가 빠르게 주가에 반영이 선반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탈원전 정책 여파가 수년 동안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업계가 고사 상태에 빠졌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해외 수주의 의구심이 지금 나와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 5년 정도 동안에 우리나라 원전 생태계 같은 경우는 올스톱, 오히려 지금 이제 뒤로 후퇴가 안 됐다라고 하면은 다행인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놓고 보다니까 지금 이제 국내에서는 뭐 원전 세일즈를 한다 만다 하는데 글로벌 원전 기술력에 대비를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지난 5년 동안 조금 뒤처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해외 수주를 진짜 말만 하지 말고 성공을 실질적으로 할 수가 있겠느냐 이 내용이 지금 이제 나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해당 이 해외 수주 의구심 때문에 주가가 박스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현재 내용들이 나와주는 게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가 진행이 되면은 본사업 모멘텀으로 볼 수 있는 원전 생태계가 회복이 되게 되면서 실적이 괜찮아질 수가 있구나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두산의 지금까지 10년 동안 먹여 살리고 있었던 부분이 이 친환경 쪽이거든요. 친환경 쪽, 신재생 에너지 쪽인데 사실 지금 이 두산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원전 르네상스가 나와주게 되면서 원전 생태계가 살아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긍정적인데 핵심 사업으로서 성장을 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원전 르네상스에 따라 가지고 하락에 대한 우려가 공존을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가 지금까지는 해당 선반영으로 인해 가지고 쭉쭉쭉쭉 잘 올라가다가 지금 최근 들어서 1년 정도 동안의 주가가 박스권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 이러이러한 내용이다. 그러면서 이 내용들의 연장선으로서 지금 핵심 사업으로서 매출을 굉장히 잘 내고 있는 이 친환경 사업이 IRA 법안으로서 수혜를 굉장히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미국에 지금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 IRA 법안 같은 경우는 바이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쪽의 여당 쪽의 핵심적인 정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은 공화당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석유 쪽이라고 하던가 원전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이제 석탄 발전 이쪽으로 이제 공화당 같은 경우는 지지층들이 많이 모여 있죠. 그래서 핵심적인 정책들 같은 경우도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중간 선거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친환경 매출에 대한 하락에 대한 우려가 공존을 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 이제 주가 같은 경우는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도 있고 떨어질 수 있는 우려도 있는 이 부분이 지금 공존을 하다 보니까 상당 기간의 주가가 지금 박스권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수주 잔고가 어마무시한 속도로 빨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2020년 4조 대였었던 수주 잔고가 작년에 50%가 급증을 했고요. 올해 상반기 때 14조가 수주 잔고가 폭발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바라카 원전이 준공이 완료가 됐죠. 해당 물량들이 지금 진행이 되었었던 것이다. 이렇게 이제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정권이 바뀌게 되면서 국내 원전 중단됐었던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이런 것들이 지금 수주가 되었었던 것. 그러면서 지금 기존의 중동 뭐 플랜트 수주라고 하던가 해외 담수화 그런 이제 수주액들이 빠르게 이제 적용이 되었던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반기 때 중요한 모멘텀으로서 사우디 동유럽 쪽의 원전 모멘텀, 그리고 중요한 이 수소 터빈, 사우디 쪽이 결국에 원전으로서 전기만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원전 터빈을 수소 터빈으로 생산을 해서 원전으로 수소를 생산을 하겠다. 이 내용이 지금 사우디 쪽의 그린 수소의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동 쪽으로 세계 1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해수 담수화 이 플랜트 쪽으로 인프라 수주전이 지금 하반기 때 쏟아지고 있겠다. 이렇게 이제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이 지금까지 먹여 살리는 캐시카우였었던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쪽의 매출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놓고 보시다시피 텍소노미에서 원전 쪽으로 10년, 20년, 30년 몰고 간다라는 게 아니라 결국의 결론은 신재생 에너지로 가되 신재생 기술력이 아직 잘 나와주지를 않기 때문에 이 신재생 100% 신재생 RE100으로 가기 직전에 원전이 잠깐 과도기적 에너지로서 보충을 해준다, 이런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신재생이 아예 투자가 진행이 되지 않는 게 아니라 원전 쪽과 신재생이 하이브리드로서 두 개 투자가 동시에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매출 우려에 대한 부분이 지금까지 주가가 어느 정도 갇혀 있었던 이런 매출 우려에 대한 부분이 조만간 지금 이게 해소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 뉴스케일 쪽에 SMR 소형 지금 이제 모듈 원전 SMR 초도 원전 주기기를 두산 쪽에서 수주를 했어요. 지금 세계 원자로 업체들 중에 유일하게 주단조 공장을 보유를 하고 있다. 결국에 지금 뉴스케일 쪽에서 지금 현재 이 SMR을 수주를 받아가지고 초도 원전을 두산 쪽과 함께 생산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지금 두산 같은 경우는 주단조 공장을 보유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원자로의 핵심적인 그 소재다, 이렇게 이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 지금 뉴스케일 같은 경우는 두산 쪽과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핵심적인 첨단 소재들이 이 주단조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더 강력한 아니면 더 이제 비용을 감축을 할 수 있는, 아니면 더 가벼운 이런 내용으로서 이제 소재 테스트들이 두산 쪽과 같이 연결이 된다라고 이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SMR의 실제 수주까지 지금 두산 쪽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바라카 원전의 경제 효과가 수십조 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이 일자리를 지금까지 09년부터 해가지고 19만 개를 창출을 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세계 원자력 협회가 2030년까지 계획 중인 대형 원전 95기를 포함을 해서 800조 원을 포함을 해서 글로벌 원전 시장 규모가 1635조 원으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 우리나라가 원전 수주 성공을 한 기업들이 방산 수주까지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방산이라고 하던가 원전이라고 하던가 이런 내용들은 국가 안보의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공통선상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라카 원전 수주를 했었던 UAE,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원전 수주 성공했죠, 이집트. 얘네들이 지금 이제 4조 2조씩 우리나라 뭐 탱크 사주고요, 뭐 자주포 사주고요. 지금 6조 원 어마무시한 지금 이제 계약을 진행이 됐고, 폴란드 쪽에서 40조 규모 본계약으로서 전차, 자주포,
전투기에 수출 잭팟이 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폴란드가 원전 수주전을 펼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어제였나요? 폴란드 총리와 30분 동안 양국 정상 통화를 했었고 원전 분야 협력하자, 강화를 하자 모색을 했다라고 이제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의 연장선이에요. 결국에 지금 이 고금리와 고물가는 뉴 노멀이다. 이제 예전에 삼겹살 가격을 우리가 구경을 할 수가 없다. 지금 이 비싼 삼겹살 가격이 평균이 된 거다. 지금 이제 예전에 1100원, 1200원 했었던 환율이 1350원. 이게 지금 고환율이 뉴 노멀이 된 거다. 이렇게 이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전체적인 주식시장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땐 안 좋아요. 왜냐면은 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주식시장보다 지금 이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안전자산 쪽에 수익률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가는 고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식시장은 전반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자금들의 선택을 받기를 힘들죠. 자동적인 이제 경제학적인 원리에 따라서.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신사업 모멘텀으로서 이런 안 좋은 경영 상황 속에서 안전자산보다 확실한 수익 모멘텀으로서 가져올 수 있는 초과 수익을 보여줄 수 있는 섹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집중적인 매수 포인트로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두산 쪽에 수주 잔고가 급증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동적으로 PBR의 평균적인 선들이 상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PBR이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준점이 점점 올라가죠. 일전에 이제 삼성전자 강의 드렸을 때 PBR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주 잔고가 급증을 하게 되면서 실적적인 내용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주가 같은 경우도 지지선이 상향을 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올라가기 직전에 저점까지는 절대 안 간다. 이거를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결국에 지금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와 함께 고금리 상황 속에서 유의하게 글로벌 투자가 집중이 되는 섹터예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해가지고 수주 금액들이 폭발을 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원전 같은 경우는 아직 수주 금액이 나온 것도 없다. 오직 기대감. 그리고 이제 두산 같은 경우는 국내 원전 특수한 그런 상황들 때문에 국내 이 인프라 수혜 쪽으로 움직임이 이제 강하게 나왔고 실제로 이제 두산 같은 경우는 수주 잔고 쪽이 급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놓고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이 고금리 상황에서 선택을 받는 일부 주식 업종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이 받는다는 거예요. 프리미엄을 평가를 받는다. 다른 섹터 같은 경우는 작살이 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호로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이 원전 1차 사업자 선정입니다. 1차 사업자 선정. 결국에 해당 내용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는데 지금 현재 이집트 쪽에서 수주 성공을 한 내용은 3조 중에 우리나라 수주 금액 6천억밖에 못 가져갑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 1차 사업자는 러시아고 2차 사업자, 이집트의 2차 사업자가 우리나라기 때문에 6천억이다. 이렇게 해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해당 내용에 있어서 올해 하반기 때 지금 시장 조정 포인트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이 원전 1차 사업자 선정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서 기대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주가가 못 가고 있는 거는 우려 때문입니다. 우려, 불확실성. 지금 두산 쪽에서 실제로 1차 사업자, UAE 쪽의 바라카 원전처럼 수십조 원짜리 이 원전 사업을 수주를 성공을 할 수가 있을까? 5년 동안 지금 기술 우려가 나와주는데 이런 우려가 나와주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이제 못 뚫고 저항선에 부딪혀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지금까지 주가가 올라갔었던 내용들 같은 경우는 국내 수주 금액에 대한 3년에서 5년치 예상 PER이 미리 주가에 반영이 된 거다. 이건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근데 해외 원전 수주 같은 경우는 계산이 아직 안 된다. 그래서 해당 내용이 지금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런 부분이 어떻다. 이 기대감이 숫자로 바뀌는 타이밍. 그래서 정책 테마에서 실적 테마로서 장기적인 우상향이 터지는 타이밍이
이 내용이다. 여러분들이 이 신호를 살펴보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두산 에너빌리티 빠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또 두산이 또 두산했다 해가지고 욕을 너무 많이 먹고 있는데 사실 두산은 억울하다. 유증 때릴 때마다 200%씩 올려줬고 최근에 이제 유증 때려도 65% 올려줬다. 근데 두산은 맨날 욕만 먹으니까 억울하다. 지금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2부 전진을 위해서 날아가기 위해서 도약을 위해서 이번에 일부 후퇴로서 구조조정을 완전히 마무리를 지었다. 이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긴급 일감 그리고 이제 이집트 원전 수주까지 진행이 되게 되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더 좋을 거란 말이에요. 이 회사가. 그래서 블록딜 이후에 단기 변동성 같은 경우는 나와줄 것으로 기대가 돼요. 지금 8월달 동안에 원전 르네상스 때문에 외국인들이 두산에너빌리티를 어마무시하게 샀는데 오늘만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타이밍에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오늘만 열받아가지고 외국인 쪽에서 2천억을 던졌다라는 거죠. 근데 현재 이 타이밍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단기 변동성으로서 8월 순매수가 뒤집어질 정도로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나와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단기 변동성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매수 기회로서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2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다. 고금리 상황 속에서 오히려 지금 이제 돈을 다 던져서 긴축재정으로서 이 부채 비율이 300%가 넘어갔었던 굉장히 안 좋았었던 재물을 건전하게 바꿔놓은 거는 긍정적이다.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유럽, 사우디 원전 수주, 이 주가 급등의 주요 신호로서 여러분들이 기대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한 방에 그냥 수십조 원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현재 타이밍에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뭐 정부 쪽의 목표가 달성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반절만 달성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50조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기대를 하셔야겠다. 두산 퓨얼셀입니다. 지금 이 강력한 긴축의 바람 속에서 살아남은 두산 퓨얼셀 수소 터빈 사업을 두산 에너빌리티 쪽과 협력 기대감이 나옵니다. 수소전지 같은 이제 발전용 연료 사업 여기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미국의 900조 IRA 법안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린 수소 쪽 같은 경우도 보조금 지원이 나오게 되면서 수소 관련주로서 이제 두산 퓨얼셀 쪽이 뭐 상한가도 나오고 급등도 나와줬습니다. 근데 이제 긴 관점으로 봐야 되겠죠. 결국에 이제 구조조정에서 살아남았다라고 하면은 박정원 회장이 해당 이제 업체 같은 경우는 대규모 실적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니까 지금 사우디의 수소 프로젝트 얘가 이제 중요할 겁니다. 사우디가 그냥 원전만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원전에다가 수소 터빈을 설치를 해서 지금 이 수소 전지가 보급화가 되고 있는 굉장히 중대한 좀 장벽이죠. 수소 가격의 경제성을 이 수소 원전 가스터빈을 통해 가지고 바꿔낼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업계 추산이 되고 있는데 사우디 쪽에서 돈을 수십조 원을 들여가지고 수소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입장에서 탈석유에 있어서 이 수소 프로젝트가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부각이 되고 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가스터빈 사업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수소터빈까지 같이 연결이 되어서 협력 기대감이 나와주는 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건설입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 쪽과 대형 원전 사업 추진을 진행을 했어요. 국내에서는 이제 첫 사례고요. 무슨 말이냐? 두산 쪽하고 같이 진출을 안 한다라고 하더라도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도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원전 수주가 거의 뭐 증발했죠. 최근에 이제 뭐 우크라이나 쪽 수주를 했는데 전쟁 터지고 뭐 올스톱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웨스팅하우스 쪽에서 현재 지금 이제 건설 능력이 굉장히 또 의심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술력을 가진 거는 알겠는데 너네 성공적으로 이걸 수주를 완료를 할 수가 있겠느냐. 근데 이런 상황에서 국내 이제 한국형 원전의 핵심적인 기반 기술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이 웨스팅하우스 쪽과 MOU를 체결을 했다. 결국에 이 웨스팅하우스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 동반 진출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바라카 원전 수주 그리고 주기기 쪽으로 건설 경험이 현대건설이 있다. 그래서 이제 국내 해외 수주금의 40%가 중동에서 발생을 하는데 해외 원전 수주 성공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장기간 직접 수혜를 받는다. 1차 원전 이제 붐이 일었을 때 당시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이 5년 동안
1000% 이상을 대세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데모입니다. 데모. 사우디 수주전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터져 나와주게 되면서 관련된 중소형 업체들 같은 경우도 움직이게 되는데, 지금 굴삭기 어태치먼트 전문 업체, 그러니까 건설 장비 업체다라고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외 거점이 지금 이제 뭐 미국이라던가 유럽이라던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액에 있어서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케미칼이라던가 뭐 LG화학이라던가 2차 전지 업체들이 캐나다 쪽 진출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캐나다 광산 업체 쪽과 데모가 지금 협력을 하고 있죠. 2차 전지 지금 이제 이 양극재 쪽 개발 같은 이제 모멘텀까지도 같이 나와주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주까지도 부각을 받고 있겠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지금 이 성장성을 의심할 수 없는 섹터 같은 경우는 고금리 상황 속에서 투자에 대한 집중을 받게 됩니다. 이 메리트, 이 프리미엄을 여러분들이 향후 투자를 한 1년, 2년 정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짧은 관점에서 오늘 지금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이다. 여러분들도 명심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1000조원 시장으로 육성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자율주행 산업 보고서, 지금 관련된 내용부터 투자 포인트부터 관련된 종목까지 총 정리를 해놓은 지금 이 자율주행 총정리 자료집 어떻게 받으시는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플레이스토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에 플레이스토어 있는데 여기 들어가셔서 한글로 급등 타이밍 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설치하는 것도 무료고요. 안쪽에서 이제 정보들 이용하는 것도 100% 무료예요. 여기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영상의 후속주 종목들이다라고 하던가 핵심적인 뭐 추천주 내용들, 그리고 이제 뭐 단기적인 테마 관심주 종목들까지 전부 다 이제 공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으셔서 꼭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겠고요. 어플 들어오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화면이 이제 뜨게 됩니다. 여기 이제 세 번째 테마 차트 분석 게시판이 있어요. 이쪽에 위쪽에 구독자 10,000명 돌파, 별표 치고 자율주행 보고서 있죠? 여기 들어오셔서 아래쪽에 여기 이제 PDF 파일 눌러 주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좋을 것 같아요.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지금 유튜브 영상의 후속적인 종목들까지 기대를 하시기 바라겠다. 일전에 이제 로봇 영상 후속주로서 말씀을 드렸었던 이제 뭐 코닉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105% 급등이 나왔죠. 아니면 이제 뭐 2차 전지 후속 캐나다 수혜주로서 말씀을 드렸었던 뭐 사마알미늄 같은 경우도 50% 넘게 이제 급등을 했고요. 해당 내용들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꼭 도움 받으시기 바라겠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도록 하겠고요. 나가시기 전에 잊지 마시고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 다음번에도 또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도 눌러보시면 대단히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